들어갑니다. 예.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시고 이따가 필요하면 질문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예. 네. 자료 공유됐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니까 저기 전체 보기를 하니까 반대편에 지금 공유가 되내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네. 너무 적은 슬라이드 쇼 하시죠. 그래도 그러면은 예? 예, 슬라이드 그러면 쇼로 반대로 공유할게요. 그럼. 예, 예. 그 슬라이드 쇼로 하신 다음에 위에 보면 여기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시면 돼요. 아, 그래요?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네, 슬라이드 쇼로 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잠깐만요. 전환하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네. 지금 제대로 어디서 보이는 것 같은데? 전환하죠? 지금 슬라이드 쇼가 보이나요? 네. 예, 잘 보여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제대로 갔나 보네요. 예, 예. 오늘 이제 아까 뭐 최금현 교수가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랜딩 페이지 오퍼 설계 전략과 기법이라는 내용 가지고 제가 한 45분 정도 저기 먼저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 목차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은 첫째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랜딩 페이지, 단독형 랜딩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오퍼 설계 부분과 관련돼서 랜딩 페이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독형 랜딩 페이지의 목적, 그다음에 단독형 랜딩 페이지의 형식, 그다음에 단독형 랜딩 페이지 구성, 그다음에 오퍼라는 거는 일본식 표현이고요. 미국에서는 이걸 리드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가 사람이 이렇게 인간 자석이 와서 뭔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드 마그넷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보통 이제 오퍼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오퍼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퍼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리드 마그넷 오퍼의 설계를 위한 페르소나 분석, 그다음에 이런 오퍼 같은 경우도 또 B2C하고 또 그다음에 리드 자체를 생성하기 위한 거는 좀 구분이 되는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B2C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2C 고객 전환을 위한 이끄는 오퍼 만들기 부분, 그다음에 리드 생성을 위한 오퍼, 그다음에 효과를 더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고객 퍼널 단계별로 오퍼 설계하는 요런 주제로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형 랜딩 페이지 목적.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랜딩 페이지라는 용어들이 좀 더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랜딩 페이지라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거를 뭐 페이드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육성한 그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든 간에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네이버에 뭐 검색이라든가 구글에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이제 파워링크 광고 탭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광고 탭이든 그 나머지 탭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 검색할 때 키워드마다 검색할 때마다 이제 이 위치가 바뀌는데, 지금은 요즘은 보통 이제 파워링크 다음에는 뷰라는 탭이 나오죠. 뷰에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또는 포스트 같은 보통 이제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
뭔가 노출돼서 클릭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를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기존에는 대부분 어떻게 다 연결했느냐.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구매 페이지에다 대부분 연결을 했던 거죠. 그죠? 보통 이제 구매 상세 페이지에 연결해서 바로 뭐 제품 신청하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돼 있었는데, 이런 랜딩 페이지가 단독형 랜딩 페이지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에 쭉 쓰던 그런 어떤 광고를 하고 유입이 됐을 때 처음 열리는 랜딩 페이지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면은, 홈페이지에서 랜딩 페이지를 보통 설정하는 부분들은 그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보통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하는 행동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랜딩 페이지에서 들어와서 그 랜딩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단에 대분류 메뉴가 있고 좌측에 보통 세분류 메뉴가 있는 그런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사실 그 페이지 내에 링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링크를 통해서 현재 랜딩 페이지 들어온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페이지로 페이지 뷰를 하도록 하는 목적,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벤트 행위라고 그러죠. 이벤트 행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클릭을 한다든가, 그래서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스크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페이지를 뭔가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가, 동영상을 플레이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 보통 이제 이벤트 행위라고 그래요. 이벤트 행위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한 구매 결제를 과정을 거치는 전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의 랜딩 페이지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페이지 뷰나 이벤트나 전환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단독형 랜딩 페이지라는 거는 그러한 홈페이지와 구분되는 명확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단독형 랜딩 페이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은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보통 뭐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주소나 또 고객 성함 같은 이런 리드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페이지로 페이지 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러한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리드 생성을 할 때는 보통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는 거지만, 리드를 육성할 때는 그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페이지로 다시 옮겨서 그 페이지가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랜딩 자체를 또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링크를 클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북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고객의 행동이나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할 때 보통 리드 육성을 할 때 이렇게 단독형 랜딩 페이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생성이나 육성이라는 목적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페이지, 이런 거를 우리 단독형 랜딩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형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거나 육성할 때 어떻게 고객이 행동을 촉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고객에게 행동을 촉발하는 오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랜딩 페이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데, 지금 이제 단독형 랜딩 페이지에서 오퍼를 설계할 때도 이 리드 생성 단계도 있고 육성 단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디지털 마케팅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처음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는 사람 또 와서 뭔가 거기 행동하길 바라고, 뭔가 고려하는 사람도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또 구매 여정이 진행되길 바라고, 그 페이지를 보고 바로 구매하기를 바라는, 이런 한 페이지 내에,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모든 게 섞여져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콘텐츠. 그러니까 결국 들어온 사람이 구매정 단계에서 인지 흥미 단계든 고려 단계든 선택 단계든 구매 결정 단계든 어떤 사람에게도 제대로 설득되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하는 콘텐츠가 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독형 랜딩 페이지 부분에서 특히 오퍼를 설계할 때도 바로 고객의 구매 여정이 어떤 단계이고 어떤 목표를 통해서 내가 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고객의 구매 행동들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단독형 랜딩 페이지에서는 더 그런 부분이 명확한 목적에 맞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크롤 방식이 있고 카드 일수 방식도 있고 설문 방식 독한 종인데 제가 랜딩 페이지를 좀 한 몇 개를 실질적으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이나요? 랜딩 페이지? 예, 혹시 랜딩 페이지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랜딩 페이지인데 이건 카드 일수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것들인데 뭐 그냥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버튼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큰 컨텐츠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 고객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서 클릭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입력했으니까 확인되는 것까지 해서 제한까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땡큐 페이지에서 이렇게 친구에게 알리기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를 하나를 봤고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에 초점해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부분에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눈썹이 납니까? 그랬을 때 밑에 질문이 오히려 더 재밌어요. 잠깐만. 얘가 지금 가려져 갖고 제가 안 보여서 이걸 좀 옮기겠습니다. 네. 책임질래요?부터 시작해서 묘책이라도 있나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택형 독립형 랜딩 페이지를 만들면서 자꾸 고객에게 정보를 주고 고객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컨셉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아까 2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의 이 랜딩 페이지는 구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객을 구매 행위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리드를 생성하는 목적이라면 고객이 자기가 정보를 여기에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 정보를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랜딩페이지 만들면 뭐냐. 내 정보 자랑하기 바쁘고 막 너무 많은 정보를 고객에게 학습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평상시에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땡큐 페이지 영상을 보여주고 성공 사례 보러 가게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이런 독립형 랜딩 페이지를 만들면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오퍼 설계와 땡큐 페이지와 그 다음에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자동 연결 페이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결국은 이런 랜딩 페이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유명한 사례예요. 여기는 아예 홈페이지 자체를 모든 기능을 다 빼버리고 이 랜딩 페이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고객 정보가 따라오면서 자기 정보를 하나하나씩 다 털기 시작하죠. 근데 고객은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기 정보를 하나하나 내놓게 됩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으면서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자, 72%까지 왔다는 것까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월까지 63kg 목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49,500원인데 그렇게 해서 또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피드백까지 해준다라고 그러거든요. 2주차까지 해서 4주차, 6주차까지 하게 되면 8주차에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랜딩 페이지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좀 들어갔대요. 이게 이렇게 단독형 랜딩 페이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들은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건데 여기서는 그 정도 개발비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매출을 옮겼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여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처음에 랜딩 오게 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카페로 보냈던 거예요. 이런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카페로 보냈었어요. 카페에서 정보를 보여주면서 했는데 일단 1단계에서 광고에서 클릭을 해서 카페로 가자마자 이탈률이 거의 95% 이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카페에서 이 랜딩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환율이 2%, 뭐 1.5%, 2%도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처음에 광고에서 클릭해서 랜딩에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거의 60%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 60% 중에 여기에 주문한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이 거의 30%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이 랜딩 페이지 하나로. 지금 이 눈 지금 들어가면은 아예 모든 페이지를 다 이 랜딩 페이지 하나로만 갖고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내드릴게요. 이분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코딩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랜딩 페이지인데 이런 형태도 만든다라는 걸 제가 정보용으로 만든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질문하는 방식, 또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들, 뭐 커리큘럼까지 알려주고 본인의 신뢰를 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걸 통해서 본인의 실력과 경험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참여 특선, 교육 이력,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래서 세미나 신청까지 받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사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디젠이라는 곳에서 마케팅 자동화 국내 솔루션인데 이런 식의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걸 뭐라 하냐면 큐레이션 랜딩 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1강부터 10강, 8강까지의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문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 내 타겟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이렇게 큐레이션 형태로 만들고 그걸 문자 단위로 뭐 하루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계속 보내주는 방식으로 리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방식은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컨텐츠 중요하지만 클릭을 유발하는 이게 콜트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를 이 질문들이 얼마나 고객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금 회수기와 연평균 수익률은 매장 선정은 무료 청담 상담은 해서 결국 받게 만드는 거죠. 자, 리드를 생성하는 거는 목적은 리드를 입력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쪽보다는 내 정보를 노출하려고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바빠요. 내 이야기를 하기 바빠요. 자, 크루즈 여행 해보셨나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설문형이죠. 그죠? 카드 이승과 설문형을 교차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와 다녀오셨나요? 뭐 크루즈 여행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또 가고 싶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바로 자동 문자가 가도록까지 연결된 거죠. 사실 제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캡처 받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위에 많이 시달렸는데 제가 이거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자료로 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감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보이시죠? 자, 스크롤 방식, 카드 유스 방식, 설문 방식, 복합 해고 방식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랜딩페이지 이용을 봤습니다. 이런 단독형 랜딩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잠깐 그 전체적인 구성들이 어떻게 살펴보냐. 왜 거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오퍼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단독형 랜딩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거는 첫째 타겟이 정해지는 거죠. 목적이 뭐냐. 리드를 생성하는 거냐, 육성하는 거냐, 트리거하는 거냐. 그 다음 그 타겟이 누구냐.
그 타겟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쭉 보셨잖아요. 그죠? 전부 다 내 제품, 내 상품의 특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고객의 고충, 결핍, 상실, 미축적된 욕구, 욕망 같은 고객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래서 그런 콜투 액션을 통해서 고객이 계속 클릭하면서 따라오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 궁금하기 때문에 뭘 해요?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형태로 페르소나를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페르소나들이 이와 관련돼서 일상적으로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는 철저하게 소비자 지향적인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랜딩을 설계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구매 요청 중에 어떤 걸 겨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컨셉, 판매 방식, 이 비즈니스가 판매 방식이 어떤 거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고객의 행동은 무엇인가. 또 USP, 고객의 혜택, 차별화 특장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을 끌어낸 다음에 고객이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오퍼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퍼를 바로 행동하도록 하는 콜투 액션을 통해서 지금 행동 촉구를 하는 방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폼을 넣고 이런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타이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레이아웃까지 하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독형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퍼, 리드 마그넷이라는 건 무엇이냐? 리드 마그넷을 사실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첫째는 이제 타겟 고객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고객의 어떤 구매 여정에 대한 거를 타겟을 하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 행동을 기대하는 걸로 오퍼를 설계할 것이냐. 핵심은 결국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고 싶은 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오퍼가 되고 리드 마그넷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퍼는 구매자에게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퍼는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매력 있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카피라이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게리 헐버트라는 분들이 강력한 오퍼는 카피를 커버할 수 있지만 약한 오퍼는 어떤 카피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쭉 보신 이런 랜딩 페이지에서 화려한 카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고객이 이 오퍼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오퍼의 제안을 하느냐가 이런 화려하고 매력적인 카피보다 더 중요하다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 설계를 해서는 정말 페르소나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더라도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어떤 컨셉 있는 공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최종적으로 오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오퍼 설계에 있어서 고객의 고충이나 결핍, 상실, 미축증 등 욕구에 대한 거를 한번 제대로 설정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요. 고객이 전환 액션하는 이유는 뭔지, 고객의 욕망은 무엇인, 고객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고객의 불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페르소나에 대한 정의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뭐 랜딩 페이지라는 것과 그 랜딩 페이지 어떤 거를 만들 때 오퍼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 정도를 살펴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퍼라는 것들 자체를 만들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2C와 관련된 그런 오퍼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B2C 오퍼는 크게 한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위험을 제거할 때 하는 오퍼, 또 무심코 갖고 싶게 하는 오퍼, 뭐 할인가 대비해서 만족을 증가시키는 오퍼, 만족감을 높일 때 사용하는 오퍼 등으로 오퍼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결국 고객이 반응하는 오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정확할 만큼 매력적인 오퍼는 결국 오퍼를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상상력과 그런 담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을 제거하는 오퍼라는 뭐냐. 여러분 이미 익숙히 많이 여러분들이 오퍼를 당해봤던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오퍼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한번 다시 상기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불 보장. 그러니까 요즘 이거 정말 센 오퍼거든요. 이런 환불 보장하겠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불안하겠죠. 그죠? 환불은 해준다 그랬는데 정말 환불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불안했겠죠. 그렇지만 환불의 위험이 있지만 그 환불보다 보증에 대한 안정감으로 매출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이런 환불 보장을 시행을 하는 거죠. 특히 후발주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할 때 이런 환불 보장 같은 경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향수였는데 특히 이제 작년 저작년에 이 페로몬 향수가 엄청난 경쟁을 했어요.
그 제가 알고 있는 후배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수억 대의 어떤 돈을 번 후배가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거의 그 친구 제품이 거의 지금 도배가 돼 있을 정도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초기에 샘플을 신청하면 오퍼를 뭐냐면 첫째 무료로 샘플을 보내준다 그러는 걸 오퍼를 했어요. 샘플을 꽤 매력적으로 보내주는 걸 하다 보니까 샘플을 보내주니까 샘플을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정품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샘플 보내면서. 그리고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그냥 택배로 우리가 그쪽 연락만 하면 택배로 찾아갈 테니까 구매하지 않으시면 그냥 환불 그냥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리스크를 안고 했는데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도전적인 케이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체 완고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어떤 도전을 통해서 그런 또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할, 이거는 역시 일시불보다는 분할이 좋겠죠. 뭐 한국 사람은 외상으로 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 한정. 이건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단독형 랜딩페이지를 쓸 때 이런 요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죠? 뭐 무료로 기간, 상품 서비스 사용해보라고 오퍼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알보스의 저기 퍼포먼스 마케팅 강좌를 들으면서 들었던 케이스인데 거기서 사례를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주식 관련 기업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한 300만 원 되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개인 투자 뭐 이런 쪽인데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비용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못하는데 조건이 그건 거예요. 먼저 무료로 15일 동안 해주겠다. 15일 동안 그 컨설팅 해주고 효과가 없으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5일 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거의 확도율이 상당히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가이면서도 또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신뢰감들이 확신이 안 쓰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 이런 기간 한정 무료 오퍼 이런 것도 강력하게 써볼 수 있는 오퍼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심케 갖고 싶게 하는 오퍼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판매 기간을 한정하는 거죠. 며칠까지 뭐 무슨 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임 뭐 이런 걸 기간을 한정한다든가 또는 수량을 한정하는 거죠. 선착순 몇 명, 한정 몇 개, 몇 명에서 몇 개까지 뭐 일을 한정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지우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설득의 법칙의 한 5가지 어떤 중요 법칙 중에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의 사실 심리적인 것들을 겨냥을 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에게 기회가 상실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같은 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홈쇼핑 이런 데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 조건 안정. 뭐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회원 전용, 첫 회만, 여성만, 뭐 얼마 이상만 이런 조건을 붙여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오퍼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비밀품을 덤으로 붙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마트 가면은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것처럼 아니면 CD를 구매하면 거기에 뭐 스냅샷, 소책자나 포스터, 엽서까지 주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가치를 비밀품을 넣느냐가 결국은 되게 중요한 오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할인 가격 명목으로 만족을 증가시키는 오퍼들인데 자, 구입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3개 사면 20%, 5개면 30%. 한 번에 복수 구매를 가능성들을 높이는 오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등급별 할인. 단골 할인을 위해서 어떤 조기 한정 할인을 해서 단골만 특별하게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 레벨업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어떤 오퍼를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계절 한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할인이라는 건 한 번 할인하기 시작하면 할인 가격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가격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할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할인에 대한 것들을 특별한 이유를 붙여서 명분을 붙여서 하는 이런 오퍼들도 B2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족감을 높이는 오퍼입니다. 만족감을 높이는 오퍼들은 묶음 세트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제품이 아니라 뭐 프라이팬 같은 대중소 같은 청소용품도 서로 간에 꼭 구성대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하는 이런 오퍼. 그러면서 가격은 평상시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가격의 어떤 오퍼들. 그 다음에 보너스를 추가하는 것들, 상품을 묶어서 하는 호가들.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가 가치가 없으면은 별로 사실 갖고 싶지 않는 거죠. 그죠? 묶어주더라도 매력은 없지만 평상시 요거를 사고 싶어 했는데 묶음에서 공짜 무료로 들어가게 되면 덤으로 들어간다면
오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미 분리,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줬을 때 구매자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 내지는 아니면 경제적 만족감을 주는 이런 오퍼. 이런 지금 쭉 살펴보신 오퍼들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오퍼를 내는 거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리드 오퍼를 효과를 더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이면서 쭉 여러분들 오퍼들 보셨잖아요. 그죠? 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에 이게 클릭 유도 문안들 이걸 콜 투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콜 투 액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버튼 어떤 색깔 아니면 그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그 리드 생성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 투 액션 버튼을 어떻게 만드느냐 콜 투 액션 버튼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콜 투 액션 버튼을 눈에 확 띄도록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런 요소들이 리드를 생성하는 오퍼로가 성공적인 오퍼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대부분 오퍼를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온다? 땡큐 페이지가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땡큐 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서는 고객이 후속적으로 뭐 동영상을 보여주든 아니면 특정 홈페이지로 연결하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 자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잘된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바로 땡큐 페이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관련된 정보로 다시 페이지 뷰를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 또는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뭐 이벤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요새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 연결 페이지 추가 관련 페이지를 연결시켜서 홈페이지를 기타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이메일 문자나 아니면 또 자동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처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바로 감사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될 거라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리드 생성 과정에 대한 것들을 만족감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기대감과 만족감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과 바로 연결될 때 이런 오퍼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고객이 전환 액션들 크고 작은 전환 액션들을 이루어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B2C와 달리 어떤 그런 뭐 B2B나 아니면 고관여 상품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 오퍼들이 주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퍼라는 것 자체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에요. 랜딩 페이지라는 것 자체도 리드를 생성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리드를 육성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리드를 트릭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랜딩 페이지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 처음 뭔가 네이버나 이런 쪽에 광고를 해가지고 처음 들어와서 그 리드를 랜딩의 페이지를 들어오고 거기에 리드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여기처럼 이렇게 리드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리스트를 대상으로 고객을 상기시키고 추가적인 뭔가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리드 육성을 할 때도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리드를 스텝으로 보낸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낼 때 내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싶다. 고객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그죠?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첫 번째는 내가 특정한 페이지를 보내는 링크를 보내서 그 링크를 클릭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동영상을 넣어서 이 동영상을 여는지 어디까지 시청하는지 끝까지 시청하는지에 대한 거를 뭔가 고객 행동을 트래킹하고 싶다. 세 번째는 이북을 만들어서 이북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래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행동을 스코어링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관심 정도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할 때도 바로 이런 랜딩 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도 각 단계별로 오퍼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오퍼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첫째, 리드를 생성할 때 어떤 오퍼를 쓸 수 있느냐. 우리 이런 걸 보통 탑 퍼널이라고 그러죠. 보통 인지, 흥미 단계에 있는 퍼널들을 우리가 탑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탑 퍼널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보셨죠. 큐레이션 콘텐츠 상당히 유용합니다. 고객이 관심 있어야 할 콘텐츠 목록을 5개에서 뭐 7, 8개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 콘텐츠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정보를 넣을 때 사람들 심리는 뭐냐면 이미 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반대급부가 정당한 반대급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없으면 쉽사리 요즘은 정보를 입력을 하진 않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내주는데 문자로 보내준다면 가짜 전화번호를 못 넣잖아. 그죠? 그럼 고객이 전화번호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정보를 받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주는 심리적 상황도 훨씬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자체를 가짜 정보를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문자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 메일로 뉴스레터를 보내준다고 그럴 때도 메일로 보내준다면 내가 정보를 받기 위해서 메일 정보를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짜 정보를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리드를 생성하는 거에 오퍼를 만들 때도 그걸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진다는 건, 그리고 또 거기에 결과도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큐레이션 콘텐츠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죠, 그죠? 웨비나, 뭐 무료 웨비나를 해주는, 저도 지금 마케팅 자동화를 이렇게 무료 웨비나 형태로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북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은 콘텐츠를 주는 것 자체를 맛배기를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헛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콘텐츠를 주거든요. 네. 그런 콘텐츠를 주더라도 우리 콘텐츠를 줘서 뭘 얻을 수 있죠?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죠? 고객과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그죠? 고객의 내가 원하는 구매 여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고객의 전환 액션들을 기대하는 출발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는 과감하게 줘야 되고 제대로 도움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생생내는 맛배기로 주는 형태가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 콘텐츠들이 얼마나 유료 콘텐츠보다도 더 좋은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페이퍼,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체크 되게 중요한 거 많잖아요. 뭐 하다 보면 찾다 보면 뭐 체크 10가지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참 많잖아요.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FAQ, 또 고객의 평가, 슬라이드쇼, 자습서, 동영상, 설문조사, 카드뉴스 같은 이런 다양한 오퍼를 리드 생성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 생성을 할 때, 이 리드 생성을 할 때 내 잠재 고객들의 타겟, 그들의 어떤 아까 보신 미충족적인 욕구, 그 다음에 고충, 그 다음에 뭐 두려움, 욕망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정하고 그를 전달해주는 방식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탑 퍼널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리드 오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시거나 특히 뭐 네이버는 잘하고 별로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리드 오퍼라든가 아니면 리드 마그넷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자료 차고 넘쳐요. 사실은. 거기 있는 자료도 정말 좋은 자료들이 이미 차고 넘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뭔가 하나하나씩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들 퍼널 쪽에. 첫 번째는 리드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고객의 경험, 행동을 추적하고, 그죠? 트래킹하고 또 그걸 스코링을 통해서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도,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과정이 바로 리드 육성 과정들이고요. 이런 리드 육성 과정에서도 다양한 오퍼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오퍼들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걸 본다면은 무료 상담, 또 1대1 코칭, 제품 데모, 라이브 데모, 무료 세미나, 웨비나, 뉴스레터, 케이스 스터디, 다운로드, 동영상 크리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고객의 관심, 행동, 그죠? 그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코링을 통해 가지고 관심도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리드 오퍼로서 육성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버텀업 퍼널로 해서 결국 고객이 살 것 같은 고객, 아까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육성 단계에는 우리 제품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고객이 누군지를 위한 것들을 육성하는 단계에 사용했던 오퍼들이라면 살 것 같은 고객, 우리 제품은 뭔가 살 것 같은 준비가 된 고객들에게 트리거를 하는 형태, 트리거는 방아쇠로 뭔가 고객의 행동을 촉발을 시키기 위한 행위를 우리 보통
마케팅에서 트리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고객들에게 하는 부분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본 시청자들은 보통 우리 구매 고객 중에 많더라. 그러면 그 고객에게 동영상 끝까지 본 고객들에게 뭘 한다? 할인 쿠폰을 바로 트리거로 쏴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무료 체험권을 무조건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무료 뭐 데모도 뭐 해볼 수가 있고, 무료 평가반을 보내줄 수도 있고, 샘플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고객 추천, 그다음에 고객 사례 후기, 결국 뭐냐, 고객의 구매 트리거 관련된 이런 오퍼들을 설계해서 이런 트리거 단계의 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오퍼를 제시를 하고, 그 오퍼를 통해서 고객이 구매 전환 액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분석을 했지만, 이런 우리가 구매와 관련된 리드를 오퍼를 설계할 때도 하나의 오퍼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목적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고객과에서 어떤 목적에 리드를 생성하는 목적이냐, 육성하는 목적이냐, 전환 트리거를 하는 목적이냐, 그죠? 그 단계별로 바로 오퍼도 다르게 설계돼야 결국 고객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콘텐츠로 고객에게 오퍼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오퍼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발표를 오늘은 좀 토론할 여유 시간을 좀 주시고 그래도 맞춰주셨네요. 평소에 조금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데 관심 가지면 다 한두 번은 이렇게 그 스캔해서 봤을 법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 실전으로 들어가면 저거 하나하나 짜는 거 자체가 그 전부 고민이더라고요. 그 실제 그 적용해 봤던 사례 같은 거를 조금 한두 가지 좀 풀어봐 줄 수 있을까요? 사례를 사실 이제 제가 네. 최근에 회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사실 따로 준비를 오늘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그래서- 말로 뭐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은 저기 세미나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제가 요전에도 뭐 세미나 몇 번 하면서 그 말씀드렸지만 무료 뭐 마케팅 자동화 관련된 무료 세미나를 한다고 그럴 때 그걸 했을 때 뭐 한 40명, 5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리드로 전환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료로 이제 마케팅 자동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오퍼 신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요. 뭐 그런 강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오퍼가 되는 거죠. 오퍼가 되면은 리드를 실질적으로 남기는 케이스를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전에 사실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퍼 설계를 직접 하다 보면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한다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50만 원짜리 뭐 교육 쿠폰 무료 제공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내가 차라리 이번은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게 효과적일 거냐, 아니면은 50만 원 무료 쿠폰을 주는 게 나을 거냐, 강의 신청하게 하는 게 나을 거냐, 이런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신청하기라고 뭔가 기간을 정해하게 되면은 신청하는 날짜도 생각해도 신청을 못 가면 어떡하지, 사실 반응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그럴 때는 뭐 50만 원 쿠폰을 준다 그러면 그 쿠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리드 그냥 생성하고 받아놓고 언제든지 뭐 그거 쓰면 되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리드 생성이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관점 자체를 소비자가 어떻게 더 쉽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퍼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라는 거를 고민해보는 게 반응하는 데 되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번에 또 하나 해봤던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또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강아지들 털 깎는 거 관련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뭘 했냐면 10만 원 쿠폰을 주는 걸 했었어요. 쿠폰을 주는 걸 했었는데 광고 소재가 한 클릭률이 한 4.7%좀 나왔고요. 그래서 랜딩에 들어온 것도 한 꽤 높았는데 그때 쿠폰 신청하신 분이 한 4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10만 원 쿠폰 준다니까. 근데 이제 신청은 잘 하셨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쿠폰을 네이버에
저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제품을 공급하시는 분이 했던 조건이 뭐였냐면은 제품을 할인된 금액을 표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쿠폰을 우리가 고객이 실제 사용하도록 그 지급을 하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두 가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지금 갑자기 해서 생각이 안 나지만 뭐 친구 맺긴가 하고 뭐 또 이 두 가지를 해야 이 쿠폰을 그 사람한테 적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정작 리드는 생성했는데 구매로 이어지는 거는 또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그 오퍼를 생성할 때 리드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하고 연결되는 고리 지점들에 대한 설계가 잘 안 되면은 오퍼는 잘 땄는데 또 후속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 많고 그리고 대다수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퍼만 설계해놓고 그 다음에 액션이 없는 거예요. 고객한테 뭔가 리드를 따냈는데 그 다음에 그 리드를 가지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설계를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에도 이제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퍼 설계를 잘 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점점 가벼워지는 방식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편집을 안 하고 텍스트로 써요. 연필로 텍스트로 써가지고 자꾸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적 관점에서 질문했을 때 이게 첫째 이게 내가 목적을 하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맥락이 맞는지 이 쭉 읽어봤을 때 쭉 서두부터 끝까지 맥락이 맞는지 그리고 이 오퍼라는 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을까 이 질문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까지는 처음에는 쉬웠어요. 오히려. 근데 리드를 딴 다음에 땡크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 이메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일단 자동 이메일이나 자동 문자를 잘 안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자동 문자와 자동 이메일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끝났을 때 그 다음 액션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육성의 단계인데 이 육성의 단계에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메시지를 가고 뭔가가 컨텐츠를 보내서 그 사람들 행동을 추적해 볼 건가라는 거를 처음 할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면은 리드 생성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생성된 리드는 어렵게 생성을 했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마케팅 자동화를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리드를 생성한 단계부터 그 다음 단계에 뭔가 고객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 정도의 한 단계 정도는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 자체가 훨씬 그 만들어낸 어떤 리드에 대한 성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방법은 자꾸 만들어 보면서 특히 요즘 좋은 게 뭐냐면은 A/B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랜딩 페이지에 A/B 테스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특히 이제 콜 투 액션을 뭘 했을 때 랜딩 페이지 콜 투 액션을 뭘 했을 때 리드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요즘 자동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솔루션들의 아마 대부분이 A/B 테스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A/B 테스트 기능을 가지고 리드 오퍼를 가지고 어떤 오퍼가 더 반응이 높은지를 좀 해보면서 결국 내가 그 좀 더 현실감 있고 고객이 반응하는 오퍼를 만드는 경험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우리 그 토론 나눌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는데요. 뭐 우리 발제하신 분한테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실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주제가 이제 어쨌든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오퍼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고 보여줬을 때 제일 그 회신이나 효과가 좋을까 이거가 이제 제안하신 주제니까 관련해서 혹시 자신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실제로 먹히더라 뭐 이런 그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편하시게. 우리 지현 선생님도 요새 저기 그 뭐죠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면서 그 우리 뭐죠 과만 고객들 이렇게 리스트 따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연락처 같은 거 보통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주세요? 아, 저한테 여쭤보셨군요. 예, 예. 아니, 우리 홈페이지 제가, 짜줄 때 고객들한테 네. 뭐 이거 뭐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그 뭐 좀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가끔 하시잖아요.
아, 예.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음, 워드프레스 코칭을. 예. 그래서 이제 발표했었잖아요. 최근에 음.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보셨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 다 못하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교수님 방송에서도 하고 다 못 따라 하시는 분 때문에 만들어놨던 그게 예, 있었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 여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몇 그래서 분이나 많은 신청하시던가요? 제 그 어. 컨버전 레이트가 49%였어요. 절반은 네, 무조건 절반이 다 신청하고 보는구만. 절반이 다 신청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아무에게도 안 보 그 자동으로 로그인 그게 다 생성돼서 음. 거기에 다 접근하셔서 보실 분은 보시고 저도 몇 % 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을 80% 본 사람도 있고 막 안 보신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어떤 오퍼도 안 했고.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이제 코칭을 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쉽게 할 게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뒷감당.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만 해야지 제가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냥 1:1로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리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니까 그러면 제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것만 해야 되나 싶고, 오늘도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민진호 후보자님이랑 우리 예. 어쨌든 미라클에서도. 네. 50%나 되는 네. 컨버전 레이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우리 신호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그 학생들 그 리드를 따내야 되잖아요. 켜드려야지. 네, 다 예. 켰습니다. 예.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오든가 창단 콜을 남기든가 좀 그런 좀 효과적인 그런 사례들이 좀 없어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많이 이용합니다. 음. 학부모들이 거의 블로그를 보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 사고력을 해서 효과를 본 엄마들이 거기 참 좋더라라고 얘기하면 어머님이 블로그를 검색했을 때 저희 학원 블로그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를 오셔서 그냥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전화번호를 제가 따는 거죠. 따면 그냥 상담을 하면 거의 한 50%는 무조건 등록을 해요. 그렇게 연락 오시면. 근데 연락이 아예 생각도 없는 분들은 연락이 안 오시죠. 어쨌든 저는 리드는 그렇게 생성을 하는데 학원을 하면서 고민이 그런 거죠. 뭐 무료 수업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리드를 부모들이 연락처를 얻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지 안 다닐지는 엄마들이 다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퍼나 뭐 여러 가지들 막 제공했을 때 보통 상품들하고 다르게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내면 오래 보내야 되니까 그 오퍼가 사실 부모들한테는 큰 오퍼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좀 고민이 됩니다. 네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늘 그게 고민인 것 같아.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는 그거하고 그게 또 차별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혹시 또 다른 분들 좀 의견 아니면 제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네, 제가 좀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예. 이제 그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그 지금 이제 그 오퍼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퍼널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신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퍼를 본다고 바로 고객이 구매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B2C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구매 결정까지 쭉 이어지는 터널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그 오프라인, 특히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방문 상담이든 상담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연계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오퍼 단계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거 단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고 했을 때 그 부분은 B2C하고 다르고 B2B 쪽하고 연결되는 게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TM 조직들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리드를 따면은 리드를 따자마자 TM 조직한테 바로 그게 정보가 넘어가요. 그럼 TM들은 그걸 바로 전화를 걸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가 됐고 안 됐고 간에 바로 전화 걸어서 고객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DB들은 다 사장돼요, 사실은. 근데 보통 DB를 하나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싸게 해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뭐 3, 4만 원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질의 DB를 획득하려면은. 그럴 때 이제 이 리드라는 부분에서 오퍼라는 부분도
처음에 리드 생성할 때 오퍼는 그렇게 생성이 됐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한 번 통화한다고 구매를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형태에 따라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구매 여정 자체가 자기가 저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분한테 구매를 촉구한다고 구매하지 않아요. 자기가 구매할 준비가 됐을 타임에 구매를 해요. 근데 비해서 또 한쪽에 뭐냐 피트니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구매 여정 과정에 프로모션을 하고 이러면 확 끌려와서 구매 결정을 해요. 자, 이랬을 때 두 가지 부분에 오퍼를 설계하는 프로세스와 퍼널과 결과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회사 내에서도 타겟 고객별로 해서 이 설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병원은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당장 이 보내는 뭔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정보를 보내는 목적 자체가 그걸 보고 당장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길 바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당신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당신이 관심 있는 거와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관계성을 통해서 그쪽 고객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관심 갖게 만들어서 특정한 관심을 가질 시점에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고리를 놓지 않는 걸로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거를 하나의 설계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어떤 피트니스나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를 가져서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시점마다 트리거를 들어가요. 할인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 트리거를 통해서 구매가 전환되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같은 제품을 가지고 타겟 고객별로도 이렇게 페르소나 퍼널별로 다르고 퍼널별로 또 고객에게 제안하는 오퍼들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들이 결국 내 상품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오퍼 설계하는 시점이나 또 방식이나 또 그걸 가지고 후속적인 비즈니스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 각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서비스의 판매 방식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면은 다 이게 개별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효과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고민의 출발점에서 좀 심각하게 잘 포인트를 잡아주는 요소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의견 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약간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퍼널 말씀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근데 퍼널이라는 게 그 어떤 고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리드가 있을 때, 그 리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에 위치 있는지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막 들어온 호기심만 있는 리드인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좀 익어가는 리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매 요청을 하더라도,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고객인지, 사실 그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코어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리드 스코어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수준이 그 매일 뭐 받으면 1점, 매일 열면 3점. 그런데 그 점수가 단순히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제안을 할 때 바로 이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코어링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 명확하게 그 리드의 상태를 어떤 단계인지 좀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쇼핑몰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그 누적 횟수나 누적 구매 횟수나 그다음에 실제로 찾는 빈도, 뭐 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서비스업이나 뭐 어떤 상담으로 정말 오래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뭐죠? 본격적으로 딱 뱉어내기 전까지는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히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관심이 저희가 있어도 보고 있는 건지. 예.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준비하는 부분들이 일단 그 퍼널에 대해서 영업 단위에서 퍼널과 디지털 마케팅 단계 퍼널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설계된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그랬을 때 디지털 단계에서 스코어링을 뭐냐면은 메일뿐만 아니라 또 홈페이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마케팅 자동화에서 홈페이지를 다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육성한 미디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이게 지금
잡히거든요. 다 마케팅 자동화의 방문자로 잡히고 또 그다음에 리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아예 이번에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자체에 회원가입 자체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 리드 생성하는 걸 가지고 연결되도록 다 통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회사 내 규칙을 딱 만든 거예요. 디지털 쪽에서 육성되는 단계의 프로세스와 또 거기에다 해서 스코어링하는 기준과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스코어링이 되는 점수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스코어링이 점수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행동별로 스코어링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MQL이라는 단계 뭐 ML에도 마케팅 리드라고 그러고 마케팅 억셉트 리드라고 그러고 마케팅 퀄리피드 리드라고 그래요. 디지털 단계에서 하는 거를. 그럼 그거를 이제 스코어링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스코어링으로 정해놓은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고객이 어떤 액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케팅 자체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점수가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영업 단계에 들어가는 MQL 단계로 딱 그 점수가 되면 자동 MQL 단계 딱 되면은 그 MQL 단계에 된 리스트는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메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쪽 단계에 그런 어떤 생성된 활동들은 앞쪽에 마케팅 단계에서 마케팅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뒤에 고객 상담부터 시작해서 클로징을 하는 담당자들에게는 MQL 단계의 점수가 딱 매겨지면 자동으로 그 담당자에게 리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업무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지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처음에 세팅할 때가 어렵지 그런 단계를 내부적으로 딱 설계를 해놓고 되면은 그 설계된 단계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서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집중하면은 현재 기술적인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단순히 요새 스코어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리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설팅도 하고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전략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전체 설계하는 게 가능한데, 사실 좀 이제 개인이라든지 뭐 1인 지식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참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포널적 관점을 가지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컨텐츠를 만들 때 블로그 포스팅 할 때든 그게 뭐 아니면 저기 뭐 카페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든 사실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만들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 자체가 내가 이 컨텐츠를 왜 만들고 어떤 주제로 어떤 포커싱을 해서 만드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일정 정도 그런 어떤 기준들을 잡아놓게 되면은 컨텐츠를 하나를 만들 때라도 좀 더 고민을 더 명확하게 해가면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회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도는 꽤 어떤 시간과 노력을 잡아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 개인 기업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 정도까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자동화시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오퍼를 설계할 때부터 이왕이면 고객하고 관련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반응 효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관련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느냐 또 뭐 관련성 있는 오퍼를 만드느냐 관련성 있는 랜딩페이지를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측면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되게 유의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구조적인 자동화를 셋업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이왕이면은 좀 더 관련성이 있어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런 고민들이 의미하다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거의 한 1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러면 정 교수님은 계속 그 4월, 5월 좀 이런 계속 좀 퍼널 설계 쪽 관련된 주제로 좀 그 이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해줄 생각이신가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일요일 1시간 같이 좀 그 퍼널 쪽 그 오퍼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3주차가 우리 이 교수님이 맡고 있는 파트고 그다음에 4주차가 이제 제가 맡는 타임이니까
오늘 저기 스코어링 관련된 얘기 잠깐 좀 하셨는데 다음 주에 그 이 교수님한테 뭐 연관성 있는 주제든 좀 다른 주제든 그 미리 그 좀 예고 해서 어떤 내용 좀 나눌지 좀 하면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약간 좀 예. 고민이에요, 고민.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툴이나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반면 한 달에 한 번씩 끊으면 이게 좀 단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기도 그렇고 무슨 무료 트라이얼 같은 거 쓰면 14일이면 끝나니까 딱 처음에 한 번 하고 다음 달 되면 또 이미 끝나가지고 유료화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아직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며칠 정도. 네. 예, 고민 좀 더 잘 하셔가지고 네, 다음 네. 주에 조금만 보따리를 좀 풀어봐 주십시오. 네. 저도 지금 계속 그 4월 한 10일까지 지금 이제 100일 잡고 좀 그 야간 나야방을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 저의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을 가장 지금 낮은 수준에서 그 유입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 생산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특히 라이브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 시키는 작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되는지 저 역시도 약간 실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 결과들이 또 나오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저도 다음 시간에 제 순서 또 돌아오면 실제로 제가 실험해보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인데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태영 교수님 그 차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아직 수고하셨습니다. 이체 못하신 분은 그 제가 채팅창에다가 그 구자 다시 한번 안내해드렸고요. 지난주 우리 송영훈 교수님 강의하셨던 거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드렸거든요. 혹시 제대로 못 보신 분 계시면 그 링크 저희 킵해 놓으셨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완전 들어가십시오. 제가 뒤에 종료하고 나갈게요. 좋은 밤들 되십시오. 회의 끕니다.